어제 광주에서 철거 건물이 붕괴되며 시내버스를 덮쳐 9명이 숨지고 8명이 크게 다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재도 현장에선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입니다. 어제 오후 4시 20분쯤 이곳에 있던 건물이 붕괴되면서 옆을 지나던 시내버스를 덮쳤습니다. 현장을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처참한 모습입니다. 우선 제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옆이 버스가 매몰됐던 장소입니다. 지금은 잔해들은 치워졌지만 이렇게 도로 곳곳이 파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붕괴 순간 충격이 컸다는 반증인데요. 사고 당시 버스 바로 옆으로 승강장도 세워져 있었는데 지금은 흔적만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제 뒤로 보시면 붕괴된 건물 잔해와 토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저 위치에 철거 작업 중이던 5층 건물이 서 있었던 겁니다. 사장을 맡고 있던 안전 가림막도 힘없이 휘어져 버린 모습인데요. 인도와 이렇게 밀접한 5층 건물을 철거하면서 안전장치는 저렇게 파이프와 천으로 된 가림막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네, 예상치 못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던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막을 수도 있었던 사고다, 이런 지적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는 철거 과정에서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사고 당시 CCTV나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기 직전 이상 징후가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있던 작업자들이 붕괴가 되기 직전에 대피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바로 옆 도로에 대한 통제는 하지 않아 애꿎은 시민들만 피해를 입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작업자 가운데에는 신호수 2명이 배치돼 보행자들을 통제해왔습니다. 하지만 교통에 대한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미리 교통 통제만 됐더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단 건물이 무너지지 말았어야 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건물이 무너지지 말았어야 했던 건 맞습니다. 그런데 철거를 하는 시행사나 작업자들은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질 수 있다고 판단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사고 직전이나 사고 며칠 전 철거 작업 중인 모습이 담긴 사진 등을 보면 건물 아래서부터 철거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을 문제로 지적했는데요. 해체 계획서 등을 정확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위에서부터, 그러니까 5층 건물이면 5층, 4층, 3층 순으로 철거를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아래서부터 철거가 된 것이라면 남아있던 외벽과 건물이 토합이나 철거 잔해물 등의 하중을 이기지 못해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예견된 인재라는 말인데요. 사고 수습이나 경찰 수사는 얼마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현재 광주 동구청을 중심으로 사고수습대책본부가 차려졌습니다. 또 유가족들과 동구청이 상의해 합동 분향소 설치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유관기관 합동 감식이 조금 전 방금 막 끝났는데요. 합동 감식을 통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려는 겁니다.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 징후가 감지된 상태에서 철거 작업이 계속 이루어진 것인지, 또 철거 공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감식을 통해 규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버스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져 정밀 감식에 들어갔습니다. 경찰도 전담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현장 관계자와 목격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10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했는데요. 또 경찰은 시공사 사무실과 철거업체 사무실, 감리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 중입니다. 경찰 수사의 쟁점은 철거업체가 해체 계획서를 제출한 대로 해체가 이루어졌는지와 붕괴될 가능성에 대해 미리 인지했는지 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현장에서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